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네. 궁금하실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고요. 네. 매수가는 9,624원이요. 9,624원의 24원. 10%세요. 네네. 네, 이 종목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데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그래요?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이 종목 내가 한번 내년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매 들어주세요. 저기, 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저기, 받아볼까요? 이정호 네, 선생님이요.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네, 이 종목 감사합니다.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이제 신세계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신세계가 너무 많이 비싸갖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저기 연말에 네. 좀, 괜찮을까 싶어서 갔는데, 네. 영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신세계랑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랑은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브랜드나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세계 같은 경우 고속터미널 관련된 뭐 재개발이나 이런 이슈가 불어주면서 어떤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동반적인 그룹주나 이런 부분이 강세가 나타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랑 흐름이 완전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차트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매수가보다 지금 약간 수익권에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번 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과거에 비해서 약해진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차트로 보시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이 회사의 전성기나 이런 부분이 뭐 200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실적도 보시면은 2000년도에 1,000억 했던 회사가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부분이 거의 85억입니다. 네, 어머, 어떡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도 많이 바닥권까지 왔던 부분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는 바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예상치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2분기, 3분기 적자였던 부분이 4분기 때 흑자를 예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본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1분기까지 이어진다고 본다면 충분히 주가는 지금 가격대보다 약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12,000원 부근부터는 약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서 12,000원부터요? 네, 12,000원 부근에서 한 5%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13,000원대부터 또 나머지 5% 정리를 하신다고 본다면 조금 더 괜찮지 그래요? 않을까. 근데 가격대로는 잘 들어가셨다고 볼 수가 있다. 아니, 왜냐면요, 제가 주식한 지 지금 딱 2달 반 됐거든요. 네. 그때 산 거예요. 근데 잘 들어가신 게 정말 저점 매수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그래요?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일정 가격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근데 해드릴게요. 그게 상반기 때 갈까요? 4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내년 아마 3월 달 정도쯤에는 그때부터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정 부분은 상승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또 12,0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도 종목 고민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HD 현대건설 기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3,800원의 비중이 20%예요. 103,000원에 20%세요. 네네. 이 종목 오늘 주가가 5% 넘게 하락해서 걱정 크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내년에는 네. 좀 궁금했어요.
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재건 관련해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주원 부장님께서 벌써부터 이렇게 들고 계신데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예, 이주헌이, 예, 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혹시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우크라 재건 네.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셨을까요? 네네네. 근데 사실 현대건설 기계는 우크라 재건만 놓고 보시기보다도 저는 시간을 두고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없진 않은데 사실 이 영토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종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당장에 뭐 종전이 될 것처럼 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건만 보고 가기보다도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회사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번에 인프라코어랑 합병이 되는데 인프라코어에 그 엔진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합병이 되면은 앞으로 유럽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이런 쪽에 굴삭기라던가 이런 쪽 중장비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겠고 그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그냥 재건은 재건으로 두시고 재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 유럽이라던가 인도 쪽으로 계속 굴삭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 다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 비중을 줄이면서 유럽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 재건만 보시지 말고 이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그런 재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들고 가시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11만 원 구간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는 한 비중 10% 정도 줄이고 나머지를 12만 원 이상으로 노려보시면서 끌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건 테마보다는 내년 실적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내년에는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좀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22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슈 페타시스. 이수 페타시스요. 예. 매수가랑 네. 11만 9,300원. 네. 10%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사셨어요. 예. 네, 11만 9,300원에 10%. 지금 매수가 근처신데 주가가 내년에 좀 더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오늘 사셨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내년에 더 탄력이 나아질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정호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정호 씨.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들어가신 거면 정말 잘 들어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어떤 반도체 스톱이 올라가면서 이수페타시스도 충분히 올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금 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생각보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AI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가장 호황을 받으면서 주가나 상승 탄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차트상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고점 대비 지금 조정은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5공장 증설이나 효과가 1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 본다면 이번 연도보다 더 실적이나 영업이익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약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탈 엔비디아 현상이 나와도 이수페타시스한테는 걱정이 없는 부분이 구글의 TPU나 이런 부분에도 이수페타시스가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이제는 추론에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도 TPU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수페타시스도 가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에서 들어간 건 정말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15만 원부터는 그
그때 가격대가 이제는 어쩌면 직전 고점 가격대에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비중도 딱 적당하게 10% 정도를 들고 갔기 때문에 고점 신고가 갱신을 하는 부분에서는 비중 5% 정도를 덜어내시고 나머지 5% 정도는 조금 더 길게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손절가는 안 정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손절하시는 것보다 저는 만약 10만 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손절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10만 원은 안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엔비디아 말고도 구글 관련해서 모멘텀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내년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아이센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800원에 10%입니다. 16,800원에 10%세요. 네네. 네, 이 종목 내년엔 다시 좀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내년 전략 내가 한번 세워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재미없는 어떻게 보면 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혈당 측정기가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혈당 측정기가 이제 잘 팔리고 이게 더 실적이 증가해야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올해까지는 실적이 막 그렇게 너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소아나 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소아나 청소년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당 측정기 매출이 계속 뭐 증가가 드라마틱하게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헬스케어라던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회사가 주가가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AI가 붙던가 아니면은 뭔가 신약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은 헬스케어나 제약바이오 보시면은 주가 탄력적으로 상승 나오는 쪽은 죄다 플랫폼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테크 기업들 위주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 측정기를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이 판매량 자체가 매출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가에 반영을 못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루에 평균 거래량도 10만 주도 안 되고 답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이 회사가 내가 정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좀 길게 보실 게 아니라면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네,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매수가에서 정리를 좀 하고 종목 교체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종목 고민은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으로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클로봇을 샀는데요. 네. 68,000원에 샀는데 지금 네. 한 2주 전에 샀는데 네. 20% 정도 비중이고요. 네. 지금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지금 눌려 있는가 네. 오를 것 같은데 네. 만약 안 올라서 이 손절을 해야 된가 보유를 해야 된가 2주 전에 고민을. 하셨는데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12월 들어서 많이 올라줬는데 이 종목 내년에 다시 좀 전고점 뚫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2주 전에 사셨는데 로봇 관련해서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예.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생각보다 높게 사신 감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 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뭐 CES 전까지는 로봇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된 순환매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현대 오토에버가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나와줬고,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에서 분위기가 조금 더 잘 나오고 있지 않나. 근데 왜 클로버스 왜 못 갈까? 이렇게 불안한 감이 더 있는데, 클로버 같은 경우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회사들과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클로버스의 가치나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로봇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업이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 어떻게 보면 로봇의 대장주로 어떻게 보면 톡톡하게 역할을 해주면서 큰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나 이런 부분이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계속된 상승이나 이 부분이 CS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CES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실망의 매물이나 아니면 생각보다 로봇 관련해가지고 재미없는 흐름세가 나온다고 본다면 세론이나 이런 현상이 나와주면서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로봇 관련 호재나 이런 부분을 또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CES 전에 뭐 지금 매수가까지 반등하는 모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보유자 영역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12월 달만 들어와도 거의 뭐 30% 이상씩 올라간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클로버 같은 경우도 12월 달만 봐도 30% 이상씩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10% 20%더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건 조금 약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CS 전에는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왜냐, 워낙 이번에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75,000원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55,000원을 이탈한다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손절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로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75,000원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CS 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조언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이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신 질문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대표님, 벌써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년의 시장이 좀 어떨까요? 내년에 시장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이번 연도 키워드가 뭐였냐라고 본다면 코스피 5천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왔지만 그래도 내년에서는 이제 코스피 5천은 한 번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물론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리딩하는 거는 반도체 투톱이 될 가능성.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요? 네. 네, 있어요. 어떤 종목이죠? MP. 종목명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MP. MP요? 네. 네. 혹시 진입가랑 진입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진입가가 3,700, 잠시만요. 네. 1,700, 네. 네, 이 종목 현재가 지금 확인해 보고 계신데 네. 오늘 종가가 810원. 3,570원. 3,570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12%. 12%요? 예. 네. 들어가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작년 정도에 들어가신 건가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2년이요? 3년 됐는데 네. 이게 가격이 더 저기 했는데 조금씩 네. 사면서 이렇게 물을 탔는데도 이 가격이거든요, 지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을 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손절도 생각을 하셨으면 게 좋은데, 지금 주가나 네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종목이 네. 과거에 들어가셨을 때가 아마 메타버스 뭐 얘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들어가신 맞아요. 건가요?
네. 네, 그때쯤에서 들어갔어요. 7,000원 막 그렇게 갔을 때. 네, 맞습니다. 그때가 워낙 핫했던 종목이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이제 미래의 신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과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익사이팅하게 못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도 그거에 반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대는 매수가는 3,570원 정도고 지금 가격은 또 이제 1,000원 밑에까지 떨어졌고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계속된 적자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본다면은 영화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이나 되면 뭐 엑살이나 뭐 이런 부분에 더욱더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요즘 네. 시장에서 트렌드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또 극장 산업이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정말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혹시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순저가가 너무 거의 한 80% 정도 돼버리니까 네. 아깝기는 한데 이 남아있는 10몇 프로라도 뺄 수 있으면 빼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는 상장 폐지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계속된 적자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뭐 관리 종목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서 안 좋아질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저는 어느 정도 반등 시에는 이제 손절을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을 보면 가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네네. 책을 이번 연도 들어와서 뭐 하반기 들어와서 거의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거래량이 터져주는 반등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이때 이 종목 보시면은 거의 뭐 20% 올라가도 다 윗골이 달고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A 주시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 종목이 20%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면 내일도 갈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못 간다라고 본다면 내일장에서 만약에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신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저는 1,300원 구간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터지고 반등할 때 그때는 꼭 손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한 종목밖에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 그래요? 또 연락 주시면 그때 또 친절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은 다음에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원 부장님, 올해 연초에는 조방원이 좀 강했다면 연말엔 반도체나 로봇이 강했잖아요. 내년 주도 섹터는 좀 어떨까요? 내년에는 시스템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 이쪽이 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뭐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AI 쪽으로 좀 올라왔다면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던가 역시나 로봇과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쪽 그리고 그 AI가 네, 확장되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상담 드리려고 예. 연락드렸어요. 네, 카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73,100원에 네. 네, 25%요. 한 3년 정도 보다가 네. 물을 타다 보니까 비중이 네네. 네. 와, 이거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이번에 그 네. 7월 달인가 그 올라갈 때 7만 원 평단가까지 안 와서 못 팔고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한 이 정도 보유하고 계셨으면은 네.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손절하고 이러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네카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 네. 실적이 반영이 돼야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예. 지금 근데 카카오랑 네이버랑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은 있어요. 근데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뭐 오픈 AI랑 협업을 해가지고 카카오톡에 챗 GPT가 적용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것들과 좀 시너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광고나 이런 쪽의 매출이 늘어나는지 일단 4분기 실적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4분기 실적에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카카오가 다시 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네카오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사실 6월달 여름에 시세가 나왔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런 쪽과 뭔가 돼가지고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쪽 시장에 그러니까
가상화폐나 이런 쪽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주가 한 번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퍼클로버라던가 카카오가 준비했던 AI 서비스가 사실은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의 힘을 끌어내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저는 랠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네카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이 안에서도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홀딩 하셔서 끌고 가시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저는 뭐 8만 원까지 한번 시세 나오면은 세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